또는 소녀 과학하라. 우리 서로 어떤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까? 음, 그 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다양한 분야 이런 게 나왔는데, 이 중에서 특히 가장 약간 관심이 생긴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기생충학 거기에 대해서 약간 흥미가 생겼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생충학이 약간 저 벌레 이런 거 비슷해서 좀 되게 힘든 학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히 그런 것보다는 그냥 기생충을 연구하고 이런 학문이고 그리고 약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신기해서 기생충학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 이분입니다. 뭐요? 네, 생긴 게 어때? 누구세요? 어? 이분이 바로 좋아요. 그 주인공이야. 너가 지금 말한 기생충학자 서민이라는 서민 교수. 네, 얼굴 안 보는 게 나았겠어? 아니요, 괜찮은데요. 괜찮아? 어, 네. 이런 스타일 괜찮아? 서로? 찌오야? 서민 교수. 실제로 서민 교수는 그 뭐라 셀럽이라고 그래? 인기 있는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서민 교수 기생충학자 서민 교수 부분들부터 먼저 그러면 같이 좀 약간 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민 교수 부분에서 제목이 49쪽에 소제목이 뭐야? 기생충은 착하다. 라는 말에 대해서 어때? 기존에 서로가 갖고 있던 생각과 기생충은 착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약간 기생충 하면 병을 옮기고 약간 이런 애들이라 생각하는데 착하다고 했으니까. 이 기생하면 보통 이제 기생이 공생, 기생 그 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공생은 악어와 뭐, 악어새 공생한다 그러지. 네. 뭐야? 도움을 주면서, 서로 도움을 줘. 상호 간에 도움을 주면서. 그 공생 같은 경우는 악어새는 악어의 이를 청소해 주잖아. 대신에 악어로부터 뭐? 먹이를 먹는 뭐, 거잖아. 그래서 악어는 악어새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악어새는 악어의 이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런 점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 그걸 공생이라고 해. 벌과 꽃의 관계, 공생이야. 왜? 마이크 꺼져 있어. 왜 벌과 꽃이 음, 공생 관계? 그, 꽃은 벌로 그 수분을 하고, 그렇지. 그, 벌은 그 꿀을 얻으니까. 꽃가루 얻을 수 있지. 꿀이나 꽃가루 얻을 수 있지. 그래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관계고 공생이라고 해. 반면에 기생은 약간 한쪽한테만 이렇게 기대서 사는 거. 그렇지. 일방적으로 한쪽은 이익을 얻고 한쪽은 피해를 얻는 거. 그게 기생. 기생충은 기생해서 사는 벌레. 그러니까 그 서로 몸 안에도 기생충이 있을 거 아니야. 응, 아니야? 몰라? 응. 그럼 기생충이 있으면 서로 몸에 영양분을 기생충이 뺏어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기생충이 서로에게 도움 주진 않아.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기생충은 그동안의 박멸의 대상이야. 그래서 기생충 약을 먹어서 기생충을 없애야 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 책에서는 지금 기생충은 착하다라고 이 서민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왜 기생충이 착하다라고 얘기하는지 그 근거가 뭐냐는 얘기야. 도대체 왜 기생충이 착하다는 거야. 음,
이 교수가, 음, 논문을 쓸 때 도움을 많이 줘서, 그,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62쪽에 나오거든. 네. 그래서 사실은 기생충은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기생충이 착하다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서민 교수. 서민 교수 개인적으로 자기가 기생충을 연구하는 그런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기생충이 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기생충이 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니?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큰 또 오해를 하면 아까 뭐 기생충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뭐 도움을 주는 게 아니, 그 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기생충이 나름 뭐 역할을 해라고 생각해서 기생충이 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기생충이 착하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자기가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기꺼이 자기에게 모든 걸 내주기 때문에 기생충이 착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생충이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그 다음 쪽 64쪽 에 보면은 제목이 뭐야? 뭐, 내 마음의, 아니, 기생충 우리들의 오래된 동반자. 기생충 우리들의 오래된 동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보면 되냐면 그 쪽수가 몇 쪽이라고 돼야 돼? 64, 65, 66쪽이겠다. 66쪽에 밑에서 그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째 줄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생충이 그런데 기생충이 없는 삶이 과연 행복한 것일까? 우리가 몰랐을 뿐 기생충은 몸 안에 아무것도 아는 건 아니었다. 예를 들어 기생충은 우리의 면역계와 놀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기생충이 없어지고 낮아 심심해진 면역계가 난데없이 우리 몸을 공격함으로써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고 있다. 기생충이 5% 이하로 떨어진 1990년대부터 이런 질환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기생충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오래된 동반자를 마음에 안 든다고 외치면 내가 다리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줄 알아? 그럼 기생충이 문제다. 기생충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기생충이 없앴더니 또 다른 문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 중에 이제 그 문제가 이른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면역계가 오히려 그 면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외부의 적이 나타나면 그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게 면역계가 할 일이거든. 근데 외부의 적이 없다 보니까 그 면역계가 자기 몸을 공격. 예를 들면 군대의 역할은 적이 쳐들어갈 때 그걸 막아내는 역할이죠. 근데 적이 안 쳐들어오니까 그 군대가 심심해진 군대가 국민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의 적이 있어야 군대가 외부의 적하고 싸우느라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국민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기생충. 그 다음에 넘겨서 계속 물론 인류가 다시 기생충의 몸을 품을 일은 없겠지만 기생충의 단백질을 뽑아 주사함으로써 알레르기를 예방하거나 이식된 장기의 수명을 늘리는 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 기생충이 다시금 인류와 돈독한 관계를 맺을 날도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싶다. 어, 기생충의 단백질을 뽑아 주사함으로써 알레르기를 예방하거나 이식된 장기의 수명을 늘리는 등 그 기생충도 결국 이 기생충을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 나름 뭐가 있다는 거야? 쓸모가 있다. 가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점에서 보면은 기생충은 착하다라는 게 서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생충도 착하다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점들이 뭐 깡패가 뭐 맨날 사람들 때리고 패고 뭐 했었는데 뭐 깡패가 대신에 뭐를 하나 했어. 깡패 아주 그 심한 깡패 때문에 그 뭐라 해야 되나 나쁜 일을 하던 애가 나쁜 일을 못했어. 아니 깡패가 그 나쁜 일을 혼내줬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깡패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깡패도 나쁜 애 혼내주고 좋네. 그 깡패 있어야겠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냐. 어떤 한 측면만을 보고 있어. 어쨌든 이 책에 따르면 기생충이 착하다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이던가라는 부분에서 적확한 이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책은 서민이라는 그 교수가 과학자가 어떻게 해서 과학자가 되었나 그 과정을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몇 가지 그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사실 이 책은 진로에 관한 책이에요. 왜 이 책이 진로에 관한 책일까? 이거 다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이 음, 어떻게 과학자가 됐고 그렇지. 하면 무슨 일을 하는 어떻게 과학자가 됐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학자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진로에 관한 책이죠. 어때? 서로 과학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 아니면 일도 없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진로라는 게 두 가지야. 내가 뭘 하고 싶은 걸 찾는 것도 진로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아는 것도 진로야. 그래서 진로가 꼭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찾는 게 진로가 아니라 찾다 읽다 보면은 난 이 일은 관심 없는데 이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것도 진로의 영역이라는 거야. 너가 하고 싶은 일도 찾아야 되지만 너가 하기 싫은 일도 알고 피하는 것도 진로라는 거지. 크게 보면. 그리고 어쨌든 너가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거를 이렇게 봐야지. 기웃기웃 거려야지. 기웃기웃 거리면서 요거 흥미있는데 요거 뭔가 땡기는데 이건 전혀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떤 이 책을 읽으면서 서로가 어떤 심장이 뛰지 않았어? 관심 있거나 두근거리는 게 없었어? 음, 왜 기생충 난처해 서로야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서로가 이제 이 과학자 분야 말고는 다른 분야 뭔가를 막 봤더니 막 아이돌 얘기를 봤더니 막 서로 감정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막 그래 이거야.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 거를 서로가 어쨌든 발견하는 것들이 나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러면 이 책이 진로에 관한 책이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얘기야. 그건 아니야. 대신 또 이제 뭐야?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어.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어차피 서로가 학교 공부 중에 과학 공부하잖아. 이 책에서 또 과학 세계를 다루고 있어. 어느 정도. 그런 점에서도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그런 책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부록으로 과학 공식도 나와 있고, 과학과 관련된 영화나 책도 소개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서로가 이제 독서하는 방법이 물론 서로는 이제 쌤이 일주일마다 한 권씩 책을 정해줘가지고 그 책을 사실 꾸준히 읽는 것만 해도 어, 폭넓은 독서를 할 수 있는데 뭐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독서의 그런 방법들 중에 이렇게 프로그램 따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처럼 이 책에 소개된 책을 또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A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무슨 책이 소개되어 있어. 그럼 이 책도 좀 읽어볼까? A라는 책에서 그 책 안에 소개된 B라는 책. 또 B라는 책에서 소개된 또 C라는 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책에서 추천되고 소개된 책을 읽어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도 독서가 가능한데 어쨌든 그런 소개도 이 책은 겸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서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서민이 의대를 간 이유가 뭐라는 거야? 의대를 간 이유요. 음, 음, 그 어떤 조사 그 결과지, 그러니까 적성, 무슨 어, 그런 걸 했는데 음, 거기에서 의대의 작성 결과가 의대에 가라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그 사람들이 과학자가 된 이유가 천차만별, 아주 다양하게 나와.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과학자로서 뭘 해야 된다는 소명의식, 사명감을 내고 가지고 내가 과학자가 되려는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된 사람도 있고. 이 서민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별히 그 뭐야 늘 멍하니 앉아만 있던 내가 과학자 된 건 아이러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는 특별히 과학자가 꿈이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어 적성이 과학자로 나와서 의대가 나와서 그냥 의대 가게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것 뿐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야. 또 기생충학을 선택한 것도 음, 그 기생충을 썼다가 교수님이 하라고 해서. 기생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기생충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꼭 뭐가 대단한 사명감, 적성 이런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사람의 일이라는 것들이 때로는 우연히 이루어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로와 관련되어서도 서로가 마찬가지 서로가 내가 이건 난 이거 아니면 못하겠어. 나 이게 정말 좋아.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어. 근데 때로는 뭐 허탈하긴 하지만 어쩌다 보니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일 수 있어. 어쩌다 보니. 수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선생님도 이렇게 독서 프로를 하잖아? 독서실 한단 말이야.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대를 나왔어. 원래는 그냥 학교 쌤을 해야 돼. 초등학교 쌤. 근데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갖고 초등학교 쌤을 못한 거야. 뭐 안 한 거 반, 못한 거 반. 그러다 쌤이 원래는 다른 걸 하려고 했어. 문구점 이런 것도 하고 무슨 부호 대여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어.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배웠던 게 이제 가르치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독서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걸 시작을 한 건데 그게 마침도 잘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일을 계속하게 된 거고 뭐 이쪽에 나름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전문가여서 뭐 이런 일을 한 거야. 근데 막 처음부터 막또 어쩌고 이런 사명감 아니었다는 거지.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은 있었던 거지.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해서 그것들을 접한다는 것들.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서로가 또 서로의 삶이 또 어떻게 펼쳐질 거라는 부분들은 그건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어.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보면 51쪽에, 자, 캐리 멀리스라는 과학자가 설명 나오죠. 캐리 멀리스의 업적은, 음, DNA를, 그러니까 머리카락으로 범인을 알아내는 기법을 어, A를 만들었대. 증폭으로써 DNA를 그러니까 증폭한다는 얘기는 더 이렇게 뭐 어쨌든 더 크게 볼 수 있는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만들어냄으로써 PCR 종합 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걸 PCR을 만들어서 범인을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범인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걸 발명한 사람이 바로 이 페리 멀리스라는 사람들. 그래서 DNA를 증폭한다. 네, PCR 종합 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이런 깨알 같은 과학 상식들 이런 것들도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1쪽. 그래서 그 캐리 멀리스의 사례를 든 이유는 네? 어? 네? 캐리 멀리스라는 이 사람의 사례를 든 이유가 뭐야? 이 사람이 일화를 소개한 이유가 이 서민이라는 아, 교수. 이 서민이라는 교수는 우연히 됐는데 얘는 어릴 적부터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과학자가 됐다?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51쪽 쭉 읽어보면 캐리 멀리스 얘기를 이 서민이랑 이 서민 교수가 꺼낸 이유가 있어. 그 노벨 과학상을 탄 사람들이 다 과학을 좋아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음. 왜 캐리 멀리스 얘기를 꺼냈는지 쭉 읽어봐 끝까지 여기 51쪽 끝까지 쭉 읽어보면 아, 그 약간 실패랑 이런 걸 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그게 다 밑거름이 돼서 좋은 발명을 할 수 있었다? 결국 뭐 하라는 거야? 도전? 도전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밑에서 지금 이제 셋째 줄, 밑에 세 줄 읽어보겠습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부모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지르세요. 부모님이 알면 십중팔구 못하게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야. 보통 뭐라고 그래? 물어보라. 부모님 물어봐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 이 사람은 전혀 딴 소리 하는 거야. 야, 부모님한테 물어보지 말아라. 왜?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못한다. 하게 한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일단 뭐 하라? 해라. 해봐라. 해보다 보면 그게 밑거름돼서 네가 뭔가 큰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식의 그런 제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해리 멀리스라는 사람의 성공의 어떤 그런 요인들, 이러한 것들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뭔가를 해본 사람이다. 그 해본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는 결국, 이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조언,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꺼낸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요 52쪽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52쪽 이야기는 뭐고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 얘가 그 과학에 뛰어나지 않았다? 어렸을 어, 때. 과학이 뛰어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꼭 뛰어내야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렇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내가 뭐 과학을 좋아하고 잘해야 과학자 될 수 있다. 이거 아니라는 거야. 어렸을 때 나 과학 못했다. 그래도 과학자 됐다라는 거. 그런 점에 있어서 아까 뭐 사람은 모른다라는 쪽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지, 사람.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523 쪽에 어려서부터 앞에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어려서부터 과학을 좋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 이유는 과학을 좋아하다 보면 꿈이 생긴다. 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태도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앞에 있던 멀리스 얘기를 하는데, 자, 멀리스가 아까 그 DNA 증폭을 만들어서 노벨상을 탔다고 했잖아. 그 얘기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 뭐라고? 읽어보겠습니다. 1983년 4월, 음, 그는 여자친구를 옆에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다. 음. 차가 달리는 도중 멀리스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생물체의 DNA 중 그 생물체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만 골라서 증폭시킬 수 있다면 다른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쉽게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 아이디어.
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DNA 중에서 다른 생물체와 구별되는 그 부분만을 증폭을 시키면, 어? 그러면 결국은 쉽게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거고, 요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야. 두 가지가 중요하대. 왜? 뭐가? 음, 아, 그, 관심이 과학에 있으면, 그, 다른 요소가 있어도 극복하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어야 아이디어도 떠오른다는 거야. 그 일을 계속 생각해야. 그런 점에서 이른바 집중력, 몰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에 동화를 지금 한 편 쓰고 있거든? 근데 출판사에 보냈더니 엄청 까였어.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막 쓸 때는 막, 너무 멋져. 너무 좋아. 그래갖고, 야, 이거, 바로, 야, 대박 나겠다고 막 생각해갖고 막 열심히 썼단 말이야. 근데 출판사 편집자가 막, 이건 뭐, 엉망이라고 막 엄청 까서 출판 불가 막 이렇게 보낸 거야. 선생님이 막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근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걸 좀 딛고 나서, 야, 그래도 내가 너무 아까워. 이걸 내가 다시 좀 고쳐갖고, 그 편집자의 콜을 납작하게 해줄 거야. 막 이렇게 전투 의지가 막 이렇게 지금 생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계속 그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동화 생각. 그래서, 이 장면을 좀 어떻게 바꿀까? 여기 어떤 에피소드를 넣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 몰두. 쌤은 과학이 아니었고, 쌤은 좀 동화를 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서로도 뭔가 그 꽂히는 게 있다면 그 꽂히는 거 관련되어서 그걸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나 하는 거야. 두 번째로, 음,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이게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여기 아까 했던 얘기고, 여기 지금 53쪽에 나오는 두 번째 중요한 것들은 아까 이렇게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고. 어, 그 의지?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끝까지 하는 거. 그렇지. 바로 그 부분.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아이디어는 사실 누구나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실현을 못하는 거야. 행동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 저거 하려고 했었는데 하려고 했었는데 뭐 하냐고 하진 않았는데. 근데 사업가는 과학자는 그거를 뭐해?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경우. 그런 점에서 이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런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생각과 아이디어를 거기서 끝내느냐 아니면 그걸 뭘 하려고 하느냐. 수행도 아까 마찬가지잖아. 내가 무슨 동화를 쓰려고 했어? 썼어? 근데 까였어. 야, 그게 동화 되겠어? 까였어. 그럴 때 이제 뭐야? 길은 두 가지잖아. 하나는 그래, 안 돼. 포기한다. 하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그래도 나 다시 해볼래. 라고 하는 거고. 물론 뭐 다시 해봤다고 해서 꼭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도 운이 좋아가지고 PCR을 그 완성을 시켰지. 하지만 도전해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 사실. 다 되는 거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될 때까지 하는 거. 아쉽네. 이루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근데 대부분은 뭐야? 될 때까지 하지를 아니, 않지. 포기하지. 그 인디언 기우제라고 알아? 아니요. 인디언 기우제는 인디언들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 안 온다? 안 한다? 100% 비가 와. 어, 왜? 왜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오는지 알아? 왜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 아, 아, 대박이지. 아, 어? 비가 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고.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 지금 성공을 하려면 시도를 하면 성공을 해. 왜? 성공할 때까지 시도를 한다. 할 때까지 시도를 하면 되니까.
근데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중간에 뭐 하기 때문에 포기. 포기했으니까 성공을 못한 거라는 얘기야. 포기하려고 그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해봐. 그럼 성공할 거 아니야. 어?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전에 접는다는 거야. 사실. 그런 점에서 어떤 그런 실행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여기 지금 54쪽에 테크니션과 연구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테크니션과 연구원은 어떤 차이가 있다? 테크니션은 음, 시키는 걸 하는 사람이고, 아, 그 연구원은 음, 내가 딱 꼭 한다기보다는 음, 그 과정이랑 이런 걸 다 음, 설정해서 음, 결과에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유 음, 이런 걸 알고 음. 더 좋은 결과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지 테크니션과 연구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서로가 어디 음식점에 알바를 해. 그것도 여기 두 가지 나뉘어. 어떻게 나뉘어? 그냥 음식을 그냥 만드는 사람이랑 어, 어떻게 하면 더 음식을 맛있게 만들지 고민하는 사람. 그렇지. 네가 음식점 알바해서 시급 10,000원을 받고 그 음식점에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시급 10,000원 받고 내가 그 알바 하는 거니까 10,000원어치 일만 해. 청소하면 청소하고, 뭐 야채 썰라면 야채 썰고, 설거지하면 설거지하고, 시키는 일 한단 말이야, 시키는 일. 그런데 알바생인데 시키는 일만 하는 알바가 아니라 그 음식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이 음식점을 경영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뭐하는 배우는 계기로 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음식점 사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과 시키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자기가 분석해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제안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의 삶의 태도는 전혀 다른 태도라는. 마찬가지 서로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독서 수업도 하고. 근데 이것도 두 가지 나뉘는 거지. 선생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부모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사실 중요해. 그것만 잘해도 중간 이상이야.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를 서로가 고민한다면 서로는 상위 1%가 돼요. 어떤 일이든. 그런 점에서 이제 어쨌든 요 사람도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55쪽에서는 또 하나 에피소드를 설명하고 있지. 네. 에피소드는 왜 설명하고 있어? 그 실패했다. 음. 기생충을 키우는데 실패를 했다. 이 사람은 자꾸 끊임없이 자기를 디스하고 있어. 자기는 기생충 학자로서 손재주도 없어갖고, 기생충 자꾸 죽이고, 이런 문제투성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냐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 56쪽에도 보면 또 자기를 디스하고 있는 부분이 뭐야? 음, 그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못 써서 경고장을 받았다. 어, 통고장도 받고, 그 다음에 기생충학 교수가 됐는데 그 교수가 된 이유가 뭐라는 거야? 음, 그 지원한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서. 항상 자기밖에 없어서.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자기밖에 없어서. 이 사람은 계속, 왜, 막, 자기를 막 대단히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라, 어, 자꾸 자기를 이렇게 디스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디스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나오는데, 아, 58쪽? 58쪽에 뭘 얘기하고 있어? 과학자를 하려면 인간성도 필요하다. 왜? 그 같이 하는 실험이 많아서. 음,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59쪽에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욕심을 버리고 대인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들이 바로 요즘의 연구의 추세는 혼자서 뭘 연구하는 것보다는 협업, 협업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사실 이건 과학자뿐만 아니라 서로가 뭘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협업하는 어떤 그런 일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나중에 서로가 이제 어떤 그 자기소개서 이런 거 쓸 때도 자기소개서 안에도 꼭 그게 들어가. 협업의 경험을 쓰라. 어때? 서로는 친구들하고 협업을 잘하는 편이 아니면 성격상 힘들어? 혼자 하는 게 편해? 협업해서 하는 게 좀 더 재밌는 것 같기는 해요. 음, 다행이네.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게 재밌고 또 다른 사람과의 그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잘 풀어가는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들, 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쪽에 밑에서 넷째 줄, 거의 끝부분, 셋째 줄, 넷째 줄. 논문이라는 게 뭐래? 음, 남들이 안 한 새로운 것이 어, 담겨 있어야 된다. 남들이 안 한 새로운 것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게 논문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연구원들, 교수님들이 보면은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게 넘버원이 아니야. 고등학교 쌤, 중고등학교 쌤하고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중고등학교까지는 쌤들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임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게. 근데 대학교 교수님들은 가르치는 게 제1의 목표가 아니야. 대학교 교수님들의 목표는 뭐야? 제1의 더 목표는? 배운, 어? 더 연구하는 거. 연구에서 논문을 잘 제출하는 게 그게 제1의 목표.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 의무사항이야. 1년에 몇 편 이상 논문을 써야 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야. 물론 이제 교수님들 중에도 가르치는 것만 전문하는 교수님이 요즘에는 있긴 있어.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라고 그러거든. 그다음에 대학원 졸업하면 석사 들어 석사? 석사. 석사.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를 밟아. 그래서 석사 과정에서는 연구하는 방법을 배워. 논문 쓰는 방법을 배워. 그리고 이제 박사가 됐다는 거는 이제 그 분야에서 자기가 뭔가 새로운 연구를 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뭐야, 징표야, 징표. 그래서 이제 박사가 된 다음부터는 자기가 연구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연구 성과라는 건 뭐냐라는 건 바로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거를 가미한 연구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연구 논문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그 전 연구를 조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그 전에 이런 연구가 있었다. 성과가 얼마만큼 갔다. 근데 아직 이게 부족하다. 내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 전 거보다 새로운 거 뭘 추가했다. 그래서 나 잘났다. 이런 개념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또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음,
연구 논문에서 어, 첫 번째 미라에서 회충안이 나왔다. 이건 당연히 논문거리가 된다. 두 번째 미라에서 또 회충안이 나왔다. 이건 첫 번째보다는 가치가 떨어지지만 그 당시 한국에서는 회충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논문을 쓸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라에서 회충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기존에 없었던 일인데 새로운 발견이니까 논문거리가 되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회충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뭐가 된다는 거야? 논문거리가 논문거리. 되고 근데 세 번째 미래에서 또 회충안이 나왔더라면 논문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회충은 주로 채소에 붙은 회충 활동이 감염된다. 그런 이 지역 사람들에게 회충안이 나왔던 것은 이 지역에서 인분, 사람의 오줌이나 똥을 비롯했다는 증거가 된다. 라는 식으로 그 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걸 또 뭐 한다는 거야? 휴가. 또 밝혀낸다는 거야. 어?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새로운 의미를 뭐 하는 것들? 부여하는 것들. 이게 과학자들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연구 결과에서 그럴듯한 부분을 찾아내 의미 부여를 하는 능력이 과학자에게 필요한 이유다. 라고 해서 이른바 그 포장을 잘해, 포장.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가치 부여를 잘한다. 이게 과학자의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 쌤 이거 뭐 깜짝 놀랐어. 어? 과학자들이 뭐 정말 대단한 연구를 해내는 것들이 물론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한데 근데 그 대단한 연구라는 거를 그게 뭐 하다는 거. 대단하다는 거를 증명해 보인다.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러나 서로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서로 너를 세일즈에 되거든 팔아야 되거든. 그때 너가 하는 일이 얼마나 뭐한 일인지 의미 있는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 그거를 잘 어필할 수 있어야 돼. 사실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지금 선생님이 서로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근데 뭐 누구는 선생님이가 그래. 선생님 사실은 그냥 아유 그냥 수업 시간에 놀아요. 서로랑 그냥 이렇게 노는 거예요. 뭐 그냥 이 얘기 저기 아무 얘기나 막 해요. 자 이러면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수업을 맡기고 싶을까 안 맡기고 싶을까? 안 맡기고 안 싶어. 맡기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서로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서로로 하여금 전혀 그 서로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어?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서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이거라면 이런 점이 좋다라고 마케팅을 해야, 그 부모들이, 그래요? 하면 솔깃해서 뭘 하려고 할 거라니. 물론 그 부분이 당연히 뭐야 돼? 사실이에요, 사실. 거짓말로 하는 거 사기꾼이지.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뭐 하지 못한다면, 어필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선생님이 오늘 낮에 마케팅 하는 분을 만난 거야. 근데 마케팅 하는 분 만나면서 막 선생님이 독서 뭐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 멋진 일을 하고 있다.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뭐 그냥 하는 건데, 뭐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선생님은 그냥 그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점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막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정말 그런가 뭐 그런 생각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선생님 입으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쑥스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마케팅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 그래갖고 그 홈쇼핑 혹시 본 적 있어 서로? 네. TV에서 홈쇼핑 하는 사람들 보면 막 이 제품이 뭐가 좋은지 막 이렇게 세일하잖아. 선전하잖아. 때로는 뭐 과장 광고 뭐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들에 의미 부여를 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쌤이 이 얘기 길게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도 그런 부분에서 비슷하다는 거야, 사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제안하고 있는 건 뭐야? 책을 많이 읽어라. 책을 많이 읽어라. 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그 상상력과 사고력이 향상돼서 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고
의미 부여를 하는 능력을 그릴 수 있다. 어, 아까 이 사람이 지금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잖아. 논문 쓰려면. 그래서 의미 부여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했잖아. 이게 다 독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 사람 주장한 거야.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뭐, 글쓰기 능력이 향상된다. 글쓰기 실력도 향상됨으로써 논문을 더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독서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뭐라는 거야. 그 과학자가 되는 데서 중요한 조건으로서 독서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와. 61쪽에. 아까 자기 손이 어? 섬세하지 못해서 실험 무슨 기생충 다 죽이고 막 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기생충 학자로서 자질이 없다라고 좌절했다고 했잖아. 그게 왜 나왔었는지 바로 61쪽 밑에서 나와. 음, 그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자기가 손이 서툴러 갖고 제대로 막 실험 못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 손이 좋은 사람한테 맡기면 돼. 손이 고운 사람을 뽑으면 된다는 거야. 즉, 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뽑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박사들은 보통 그 실험은 대학원생 시키거든? 대학원생들. 그 대학원생들 그 시키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과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다. 아니란 얘기야, 아니란. 그럼 더 중요한 일은 뭐라는 거야? 음, 새로운 연구를 하는 거? 새로운 연구를 기획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그리고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거. 이게 오히려 과학자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선생님이 그런 적도 있어요. 선생님이 책을 출판을 하는데 출판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글 잘 못 써도 된대. 근데 이해가 돼? 책을 쓰는데 글을 잘 못 써도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글 잘 쓴 사람 많다는 거야. 근데 글 잘 쓴 사람 많은데 아이디어가 없다. 그래서 너가 좋은 아이디어만 갖고 오면 그 아이디어 가지고 뭐해? 글 잘 쓴 사람한테 글을 맡기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출판사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 좋은 글감을 갖고 있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 같은 얘기잖아. 과학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 좋은 의미 부여를 하는 거. 그것만 있으면 실험 세팅하고 뭐 하는 거는 다른 사람 시켜도 된다. 그래서 한때 그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있었어, 가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화가가 됐어. 그 사람이 저기 알아? 화투 알아? 화투? 네. 그 화투를 이 사람이 그림으로 그린 거야. 그 화투가 그림이 된 거야. 그 음, 사람 그림이 그 사람이 좀 유명한 가수였기 때문에 그 사람 그림이 뭐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나가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 그림이 이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그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 그림 그린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거 만들었다는 게 폭로가 돼. 그래서 이 사람 사기꾼이라고 재판을 받게 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아.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왜 꼭 손으로 그려야 되냐. 난 뭘 냈다는 거야. 아이디어를 냈다. 아이디. 그리고 그 사람이 시켰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려오면 자기는 거기다 뭐 좀 더해가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논란이 붙은 거야. 과연 미술 작품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려야 그 사람이 미술 작품인 거야. 아이디어만 내도 그 사람이 미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런 걸 논쟁이 붙은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이디어만 내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결론이 된 거야. 혹시 서로 챗GPT 써본 적 있어? 네. 챗GPT 마찬가지. 챗GPT가 이제는 서로가 뭐 글을 써야 돼. 근데 챗GPT한테 글을 쓰라고 하면 써주잖아. 그럼 그걸 과연 서로가 쓴 거냐 안 쓴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더 중요한 능력은 그 챗GPT한테 뭐 하는 능력? 어떻게 명, 명령을 내릴 거야. 챗GPT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챗GPT한테 무슨 명령을 내릴 거냐. 어떻게 요구를 할 거냐.
그 명령과 요구를 잘하는 힘을 키우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버렸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 글 생성, 이건 챗GPT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야. 아까 쌤이 그 조용남이라는 사람이 그림 잘 그리는 사람한테 이거 그리세요. 이거 이렇게 그리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막 그렸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이제는 챗GPT가 하는 거야. 여기 서민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실험 해주세요. 라고 하면 챗GPT가 그런 실험 해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뭐 무슨 실험 해주세요. 또는 그 실험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라고 부여하는 것들. 이게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게 챗GPT한테 시켰느냐, 사람한테 시켰느냐, 그것만 달라진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이미 이 사람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근데 그 아이디어를 결국은 갖기 위해서는 뭐, 책을 많이. 독서를 많이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가 꼭 과학이 아니다 하더라도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견문을 넓힌다라면 생각을 갖는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독서를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됐어? 와, 서민 한 사람 얘기했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 이거 어쩌면 좋아? 자, 그 다음에 어,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그 이 챕터에서 이제 그 뭐야 제시하고 있는 책이 68쪽, 69쪽에 무슨 책을 제시했어? 제노사이드. 제노사이드라는 소설책, 과학 소설책을 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또 책 안의 책, 그래서 책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서로가 이 책에 소개된 걸 계기로 해서 제노사이드라는 책을 읽어본다던가 아니면 여기 보면 코스모스, 뭐 이기적 유전자, 과학혁명의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서로가 나중에 고등학생, 대학생 될 때 다 읽어볼 책들이야 사실 상당히 유명한 책들이야. 코스모스나 이기적 유전자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고전을 손꼽히는 그런 책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 책에 대한 또 안내 이런 부분들도 이 책에는 또 이렇게 함께 소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됐니? 어, 그래서 이 책에는 보면 지금 서민 교수 외에도 뭐 한재권, 이정목, 이상희, 이강한, 김범준, 전은지, 남창원, 이은희, 이진주 해갖고 여러 분야의 로봇 공학자도 있는 거고, 뭐 그 천문학자도 있는 거고, 물리학자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과학 마케터라고 하나? 그 과학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또 과학자가 아닌데 또 그런 또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해서 다양한 영역의 그 과학자들의 그 분들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되었었는지 또 그들 나름대로 과학자에게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주로 과학자에 대해서 나왔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과학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영역도 어찌 보면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서로가 앞으로 진로에 어쨌든 나름대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전은지, 남창훈, 이은희, 이진주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읽어봤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했지만 제 브로그로 나와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그 과학책을 소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는 과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더 관심을 갖는 것들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책이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책이어서 그 심리학 관련된 책, 심리학 관련된 책이어서 어쨌든 마음 건강 관련되어서 또 이제 뭐 서로는 뭐 그런 문제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또 요즘에 또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나 이런 거 관련되어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돌봅니다라는 책을 갖고 다음 주에는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아 오늘 일찍 네. 끝내줄게. 엄청 훌륭하지? 수업도 일찍 끝내주고. 네. 좋지? 네. 그래, 그래.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